가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선생님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요? 뭐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뭔가요? 분당 강쌤은 과연 본인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법 이런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 편안하게 그냥 제 얘기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제 얘기를 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유튜브로 자주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섭섭한 구독자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유튜브 접을 생각 없습니다. 염려 마시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 이미 많이 드렸고요. 또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식상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좀 쉰 것도 있어요. 입시가 다양하게 변해도 항상 본질은 같고,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슷한 결이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기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나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주 컨텐츠를 올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올릴 때는 뭔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좀 특이한 유튜버긴 하죠.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제가 뵀을 때는 항상 좀 신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한결같이 기다려주시고 묵묵하게 응원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그 부분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 앞으로는 보다 직접적인 도움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좀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분당 강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정작 본인 아이는 어떻게 기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아이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일단 저희 딸은 현재 초등학생이고요. 곧 5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씩씩해요. 자, 먼저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공부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말씀드리면 학원은 다니지 않아요. 과외를 2과목을 합니다. 영어와 수학인데요.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쌤은 원래 아이를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아니시고 성인 대상으로 회화를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새언니가 아래층에 사는데 영어 선생님과 즐겁게 회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회화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딸이 좋아하는 겨울왕국 굉장히 열심히 보고 또 좋아하는 노래는 무한반복을 하게 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회화 선생님과 함께 그냥 꾸준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학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예전에는 학습지만 했어요. 그런데 학습지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퇴직을 하시면서 학습지를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모셔서 딱 교과서 수준 정도로만 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을 보낼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 많은 양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질 않았어요. 현재 4학년 2학기인데 딱 4학년 2학기 진도까지 끝났습니다. 심화를 진행을 할지 선생님께서 5학년 1학기 기본을 할지 좀 고민을 하셔서 선생님이 보셔서 맞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목 공부는 딱 그렇게 하고요. 영어, 수학밖에 안 하긴 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좀 자주 빠질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고 어쩌다가 시간이 돼서 놀러 가려고 하거나 할 때는 그냥 과감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3가지를 합니다. 발레, 수영, 태권도 이렇게 3가지인데 운동을 아주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외에는 몇 가지를 더 하는데 학기 중에는 하지 않고 방학 중에만 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방학 때 한문 공부를 좀 했고요. 또 4학년 되기 전인 3학년 겨울방학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4학년부터 사회과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소단원 한 단원씩을 좀 끝내줬습니다. 사회과학 합해서 충분히 시간을 써도 한 40분 정도면 다 끝났고 한 학기에 해당하는 사회과학 공부를 끝내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으로 봤는데요. 책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힘들지 않게 즐겁게 했습니다. 확실히 사회과학 한번 보고 들어가니까 지금 훨씬 편하게 수월하게 학교 공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영어, 수학 2과목을 공부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을 하고 놉니다. 방학 중에는 여기에 한문과 사회과학이 추가가 됩니다. 공부 쪽으로는 이렇게가 답니다. 에이, 그래도 잘하겠죠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딸은 빠른 아이는 아닙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면에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밥도 천천히 먹고 옷도 천천히 입고 말도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리 저라도 걱정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3학년 때까지 담임선생님께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제가 그 교육업 한다는 말씀을 학교 선생님께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사실은 직업란에 장사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무리 바쁘셔도 아이 공부에 어머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염려하신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단원평가인가를 봤는데 딸이 반에서 제일 많이 틀렸다고, 이제 심지어는 국어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아무리 저라도 염려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딸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작이 빠르고 센스가 있지만 끝마무리 부족한 학생이 있고, 반대로 시작은 항상 어렵고 느리지만 끝까지 해내는 아이가 있는데 저희 딸은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무턱대고 믿음으로 퉁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판단 기준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일단 면밀히 봤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빠르게 대처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3가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고요. 둘째는 책임감과 끈기, 셋째는 생활적인 성실함입니다. 저희 딸은 이 3가지가 다 잘 지켜지는 아이로 크고 있었어요. 비록 공부는 좀 늦대지만 아주 크게 많이 웃는 아이로 자라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서 키도 사실 전교에서 제일 큰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뭐 공부 쪽으로는 많이 틀리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숙제와 준비물은 반드시 챙기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고, 또 저희 딸이 무지하게 성실해요. 때로는 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리코더나 훌라후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는 걸리는데 반드시 끝까지 해서 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자다가도 이를 안 닦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닦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생활적인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반드시 제가 몸으로 놀아줬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데리고 가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유람선을 타러 가기도 하고, 공원 가서 연날리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손 씻고 입 닦고 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4학년부터는 스스로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공부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조금만 글이 길어지면 힘들어하고, 양이 많아지면 버거워하고요. 그럴 땐 제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을 늘 믿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는 느리더라도 누군가의 방법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최선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그에 맞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저희 딸이 어지간한 좋은 대학을 못 갈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당장 한두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앞서 말한 기준들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잘 형성이 되면 학습은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변수는 늘 있죠. 당장 앞일도 모르기에 확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배움이 있겠죠. 사실 저는 저의 딸의 공부보단 다른 게 더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자립심 있고 책임감 있게 자라서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더 걱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이 남들의 시선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삶보다는 스스로의 시선에서 늘 성장하는 모습을 갖춰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 딸은 자주 웃다가 또 자주 울고 있어요.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이 충격도 받고 때로는 괴로워도 합니다. 작년에는 좀 짓궂은 친구가 저희 딸을 공주병이라고 막 놀렸는데, 이 말을 듣고 공주라는 칭찬으로 알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뜻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을 일부러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며칠간을 괴로워하더라고요. 감정을 배우는 것도, 또래 사이에 사용하는 말투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또 그런 언어들을 배워서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부러 친구들보다 더 과하게 사용을 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크게 혼쭐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또 서러워서 아침부터 막 울면서 학교를 갑니다. 아주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친구들과 싸웠다가도 화해했다가도 막 이런 걸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의 변화에 스스로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래 문화를 배우고 나름의 사회를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또 선을 넘을 때는 바로 잡아주고, 또 적당히 그냥 바라보면서 거리를 좁혔다가 유지했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항상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서적인 안정감과 든든함만큼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거는 수백, 수천, 수만이 넘는 아이들을 겪은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만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오죽하실까요? 오늘은 그저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특별할 것 없고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구독자 부모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육아 쪽으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국에 계신 모든 구독자 부모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